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의 김광현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 시간을 내주셔서 비전에 관련된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비전의 기본 파라미터 및 하드웨어 선택 가이드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전 프라이머라고 하는 짤막한 제목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먼저 발표할 목차입니다. 발표할 내용은 최근 비전 시스템의 어플리케이션 영역이 어떻게 지금 변해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트렌드를 살펴보고요. 그리고 간단한 동영상을 본 후에 기본적으로 우리 펀더멘털, 기본 이미징 파라미터들을 어떻게 비전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간단한 그 지식들을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우리가 하드웨어를 선택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카메라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뭐 USB 카메라,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떤 카메라를 써야 된다. 뭐 극이 카메라를 써야 된다. 또는 뭐 카메라 링크 카메라를 써야 된다. USB 카메라를 써야 된다. 또는 뭐 1394 방식의 파이어와이어 방식의 카메라를 써야 된다. 각각의 카메라들은 근데 다른 하드웨어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각각의 사용자의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맞춰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카메라가 선택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그 전체적인 이미징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그 이미지 획득 그 하드웨어라고 불리는 프레임 그래버 또는 독립형 비전 시스템을 어떻게 또 선택할 수가 있는지 사용자의 입장에 맞춰서 즉 사용자가 원하는 그러한 산업적인 어플리케이션에 어떻게 그 가장 최적의 하드웨어를 선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또 정보를 제공해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부분들을 실제로 사용자가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프로그램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은 어떤 것이 있고 또 어떻게 쉽게 사용자들이 접근해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최적의 비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소프트웨어 기능 사례도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대적으로 이제 비전 시스템이 요즘에는 하나만 가지고 구성되지 않습니다. 모션과 또는 뭐 데이터 입출력 이런 여러 가지 심지어는 뭐 산업용 통신, 뭐 캔 이런 부분들과 통합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복합 기능 사례들을 어떻게 통합을 해서 최적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고 결론을 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비전 시스템의 적용 영역을 보면 지금 오른쪽 상단에 보시는 부분은 이제 자동차죠. 그래서 뭐 자동차 영역, 의공학 영역, 뭐 전기전자, 뭐 제조, 국방, 항공, 로봇 등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다양하게 씁니다. 그래서 비전 분야는 어느 특정한 영역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산업 영역에 걸쳐 있는 굉장히 다양하고 광범위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이 들고요. 자, 최근 고속 비전 시스템 영역의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근 비전 영역은 굉장히 그 고성능의 퍼포먼스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카메라를 한두 대만 썼는데 요즘에는 다각도의 앵글을 잡아서 한 대, 두 대 정도가 아니라 뭐 네 대, 다섯 대 또는 그 이상의 그런 카메라를 가지고 여러 대의 카메라를 이용해서 그 물체를 검사한다든지 이미징이 가능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들을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다채널의 FPGA 디지털 I/O 라인을 이용하는 I/O 집중 어플리케이션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의 영상 처리를 한 이후에 다양한 그러한 액추에이터들로 입출력을 통신함으로써 그 처리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여러 대의 카메라를 쓰고 그리고 또 정밀한 그런 레졸루션의 이미징 영역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용량도 당연히 커지겠죠. 그리고 기기 비전 라인 스캔 카메라와 같은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서 리얼타임 상에서 우리 그 윈도우즈 상이 아니라 그 독립 비전 시스템 상인 리얼타임 비전 상에서 뭐 굉장히 빠르게 돌아가는 그런 회전 축상의 검사 대상체라든지 이러한 그 웹 인스펙션 등을 그 필요로 하는 영역에서도 또 요구가 많고요. 그리고 복잡하고 그 다음에 위험하고 까다로운 그런 영역에서 비전 어플리케이션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하드웨어 시스템도 좀 더 안정적이고 고성능의 그러한 시스템들을 필요로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타겟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한번 해봤는데요. 그럼 요즘에 그 비전 영역들이 어떤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시면은 뭐 연필을 검사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색연필 검사하는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볼트와 너트를 구분하는 시스템, 뭐 알약, 그다음에 이런 작은 물체들, 색깔을 가진 작은 물체들을 구분하는 그 시스템이 있어서 굉장히 빠른 속도를 요구하는 그런 분류 시스템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프리시전 어셈블리, 이런 조립, 정밀 조립, 뭐 항공기 라인, 그다음에 뭐 자동차 라인, 이러한 부품이 아주 매우 작은 부품들이 결합되어 있는 그런 구조적인 그 결함을 찾는 그러한 곳에서도 또 중요하게 비전 라인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신종플루라고 해가지고 발열이 되는 그런 대상체를 찾는 그런 것들 또 하나의 비전 시스템 영역이 되는데요. 우리 서멀 이미징 그런 것들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뭐 열화상 카메라라든지 인프라레드 카메라를 바로 붙여가지고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도 하드웨어를 셀렉션하는데 또 하나의 중요한 그런 가이드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면 검사, 이런 서피스 인스펙션 같은 경우 우리 표면에 이렇게 매끄럽게 그런 가공이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을 검사하고 뭐 그럼 항공기의 날개라든지 동체라든지 그다음 뭐 우리 플라스틱으로 몰딩을 한 부분에 있어서 흠결이 있는지에 대한 유무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의 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패키징 검사 이런 것들은 이제 과거부터 많이 이어졌었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또한 웹 인스펙션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용어가 좀 익숙치 않으시죠? 이제 웹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거미줄입니다. 거미줄 그렇죠? 그래서 직물 이렇게 가로 세로로 굉장히 촘촘하게 짜놓은 그런 직물, 그다음 또 종이, 테이프, 밴디지, 이 포일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가 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웹 인스펙션 굉장히 빠르게 이제 회전체가 돌아가면서 이런 직물들을 감거나 풀거나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미징을 하기 위해서는 고속의 이미징 영역이나 아니면 라인 스캔 카메라를 쓰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영역을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드웨어의 성능이 받쳐주지 않으면 우리가 이미징을 잡아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어플리케이션으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에서는 이러한 머신 비전을 필요로 하는 그런 다양한 산업 분야에 또는 다양한 실험들을 위한 해결책들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께 제공할 펀더멘털 이미징 파라미터와 그 다음에 하드웨어 셀렉션 가이드 그리고 소프트웨어들을 어떤 것들이 상용화된 기술들이 이렇게까지 궤도에 올라와 있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가장 빠른 순간에 가장 빠른 시간에 그 비전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함으로써 여러분들도 이제 비전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세미나를 놓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앞서 소개해드렸었던 그런 그 타겟 어플리케이션 영역 분야에서 특징이 될 수 있는 제가 세 가지 동영상을 추출해봤습니다. 하나는 이렇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각각의 다른 그 볼 베어링 사이즈를 갖는 그런 시스템들을 구분해내는 그런 동영상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보여드렸었던 그 색연필의 그 불량품을 매우 빠른 속도로 분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또 촬영한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요. 초당 23개의 그런 그 불량 색연필까지 구분할 수 있는 굉장히 빠른 하이스피드 인스펙션 동영상 데모를 또 하나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카메라 링크의 비전 시스템 영역을 쓰는 그 이제 소울스탑 데모를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감상해 보시죠. Size by just a 1/16 of an inch. Each ball bearing will travel down a ramp before it drops to the air. As it falls, the compact vision system, acquiring images at 100 images per second, will measure the size of each ball bearing to determine whether it is 1/2 inch, 9/16. Nice. Now, how fast is your machine control going there? Well, as you can see on the screen, guys, we're sorting about 3 bearings a second, but I got to be honest with you, Tim, this isn't the work of Kyle and I.
Human finger. To view the brake stopping the saw in slow motion, we use the new NI-PCI Express PCIe 1430 vision board. The top image was acquired at 1200 frames per second and the bottom image at 2700 frames per second. This demonstration is a great example of how engineers can use LabVIEW and the FPGA-based Compact Rio system to quickly prototype custom hardware and get machine. 자, 동영상 잘 보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께서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지금 제가 보여드렸었던 이런 영역일 수도 있고요. 또는 그거보다는 좀 적은 퍼포먼스를 쓰더라도 괜찮은 그런 영역의 비전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그 풀 커버를 전부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렸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씩 우리 비전 시스템의 영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undamental Parameters of an Imaging System 이렇게 해가지고 그 우리 비전 시스템을 이해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런 파라미터들을 제가 그림으로 좀 간편하게 좀 적어봤어요. 지금 이 내용은 제가 이 세미나를 들으시는 모든 수강생분들께, 청강생분들께 그 나중에 이메일을 통해서 비전 리소스 킷이라고 하는 굉장히 유용한 그런 자료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따로 이제 화이트페이퍼 형식으로 해서 공부를 해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일부 내용을 제가 또 발췌를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피사체와 카메라가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카메라의 제일 앞단 렌즈부터 우리가 그 실제로 영상화를 하고자 하는 그 물체까지의 그 거리를 워킹 디스턴스라고 합니다. 워킹 디스턴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실제로 영상화를 하고자 하는 그 피사체 중에서 카메라에서 이미징을 실제로 잡는 그 영역 부분들을 우리가 FOV 많이 들어보셨죠? Field of View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물체가 갖는 실제로 이제 그 두께, 그러니까 우리가 물체를 인지할 수 있는 그 두께가 되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Depth of Field라고 해가지고 DOF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물체가 이제 그 여러분들 이제 그 정육면체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그 물체와 물체 간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그 기본적인 그런 해상도의 구분 단위를 우리가 레졸루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카메라 안에는 이제 센서가 들어있는데요. 이제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센서 사이즈를 우리가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또 우리가 표시하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이 비전 시스템을 구축하실 때 알아야 되는 그러한 기본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러한 그 영어로 된 그러한 파라미터들을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카메라 안에서 그 렌즈와 그 다음에 센서 앞단에 그 보이지 않는 부분들을 제가 한번 도식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포컬 랭스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렌즈와 센서에 이제 초점이 맞아져가지고 이제 실제로 우리 그 씬이라고 하는 그 FOV 우리가 영상화를 하고자 하는 그런 대상체가 바로 이제 그 씬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물체를 그 영상하고자 하는 그 영역을 우리가 FOV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간단한 비례식을 한번 그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 FOV 대 센서 사이즈는 뭐 워킹 디스턴스 대 포컬 랭스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한 비례식을 써보면 우리가 포컬 랭스는 센서 사이즈 곱하기 워킹 디스턴스를 FOV로 나눠준 것이 바로 이제 포컬 랭스가 되고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 그 렌즈의 포컬 랭스는 뭐 6mm, 8mm, 12.5mm, 25mm, 50mm 이렇게 이 정도로 그 산업 영역에서 이 정도로 좀 그 커먼 렌즈의 포컬 랭스를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매우 짧은 그
그 포컬 랭스 만약에 12mm 이하다. 이렇게 되면은 그 디스토션을 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수치상으로 항상 얘기할 때 지금 이제 포컬 랭스와 같은 그러한 수치에 대한 그런 기하학적인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어야만 그런 부분들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매뉴얼을 보신다든지 어떤 그 비전에 관련된 엔지니어들과 얘기할 때 뭐 이런 개념들이 나오긴 하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항상 이러한 그 기하학적인 비례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왜곡을 줄 수 있는 그런 한계들을 찾아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또 하나 그 알아야 되는 게 우리 프라이머리 그 매그니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센서 사이즈와 FOV를 그대로 1대1로 지금 가운데 그림이죠. 1대1로 비치면 센서 사이즈 대 FOV의 비율이 1이 되겠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센서 사이즈가 만약에 우리가 그 실제로 FOV를 하고자 하는 부분보다 만약에 작다면 어떻게 될까요? 각각 왼쪽과 오른쪽처럼 그 수치가 비율이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영상화를 하고자 하는 부분이 센서 사이즈보다 실제로 크냐 작냐에 따라서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기하학적인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Pmac이라고 하는 그런 수치들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치 데이터를 가지고서 그 많은 또 매뉴얼이나 엔지니어들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럴 땐 마찬가지로 Pmac은 그 FOV에 대한 센서 사이즈의 그 비율을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얘기하는구나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미지 퀄리티를 얘기할 때는 크게 이렇게 5가지의 파라미터들을 얘기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로 레졸루션, 해상도죠. 이 비전 시스템이 얼마만큼의 해상력을 가지고 물체를 구분해낼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이 그 비전 시스템의 그 대조도, 우리 컨트라스트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이 대조도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이 비전 시스템이 얼마만큼의 왜곡을 가지고 있느냐. 디스토션. 그 다음 또 퍼스펙티브, 뎁스 오브 필드. 이렇게 해가지고 5가지 정도를 얘기하는데 이 중에 몇 가지 중요한 파라미터들을 선택해서 한번 또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2가지 물체, 그 대상체를 구분해내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왼쪽 그림에서 보면 그 센서에서 인접한 그러한 그 빨간색 그 사각형을 구분해낼 때 굉장히 인접해 있으면 구분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그 다음 또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져 있으면 우리가 센서가 구분하기가 쉬울 텐데 이제 그 부분들을 이제 조금 좀 과장되게 좀 그림을 도식화 해봤고요. 여러분들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이제 항상 해상도로 구분할 때는 페어로 구분을 합니다. 항상 하나의 물체가 나오는 게 아니라 2가지의 물체를 가장 놓고서 그 2가지 물체를 구분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하기 때문에 이렇게 라인 페어로 항상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미징 픽셀이 그 정보가 없는 부분은 검은색, 있는 부분은 흰색이라고 하면 이렇게 스퀘어 웨이브와 같은 그러한 형태로 구분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그 부분과 같은 그러한 수식으로 항상 레졸루션을 얘기하게 되고요. 라인 페어, 즉 밀리미터당 라인 페어를 구분할 수 있냐 없냐를 얘기하고 항상 라인 페어는 픽셀 하나가 아니라 2픽셀입니다. 2픽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카메라의 레졸루션, 즉 마이크론으로 얘기하는 그 마이크로미터 카메라의 레졸루션은 픽셀 사이즈에다 항상 2를 곱해준다. 그리고 픽셀 사이즈 같은 경우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 마이크론으로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옵젝트의 레졸루션은 이제 우리가 응용을 해서 좀 더 확장을 해서 카메라 레졸루션이 아니라 옵젝트의 레졸루션은 프라이머리 매그니피케이션에 대한 카메라의 레졸루션으로 얘기한다. 자, 이렇게까지만 알아두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그 비전 지식을 습득을 해가고 계신 겁니다. 자, 그래서 보면 주어진 60mm의 그 필드 오브 뷰에 대해서 우리가 CCD 픽셀의 수가 점점점 증가할 때마다, 즉 CCD 픽셀이 증가한다는 거는 어떤 겁니까? 레졸루션이 점점 더 증가한다라고 하는 거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어진 FOV 사이즈와 그리고 우리 센서 사이즈를 보게 되면 레졸루션이 점점 더 작아지는 것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업 영역에서 쓰는 그러한 5가지 정도의 CCD 픽셀에 대한 수치를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컨트라스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컨트라스트는 우리 비율로서 말합니다. 그래서 퍼센트 컨트라스트는
자, 지금 왼쪽 그림에서 보면 아까 그 레졸루션을 설명드리면서 스퀘어 웨이브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보를 가진 부분과 가지지 않은 부분. 이렇게 해서 제일 검은색 이미징 픽셀을 그 블랙이라고 해가지고 제일 아랫부분에 해당하는 수치로 놓고요. 그래서 인텐시티 미니멈이라고 해서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화이트에 해당하는 부분, 정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인텐시티 맥시멈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색깔이 점점 이제 그 그레이 색깔로, 소위 말하는 그레이 색깔로 변할 때마다 어떻습니까? 그 색수차, 우리 그 블랙과 화이트 간의 차이가 점점 줄어들죠. 그렇게 하면 이제 점점 컨트라스트를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대조도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물리학적인 의미는, 퍼센트 컨트라스트에 대한 물리학적인 의미는 그 인텐시티 맥시멈과 인텐시티 미니멈을 합친 거에 대한 최대와 최소를 뺀 것을 그 곱하기 100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쉽게 컨트라스트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그 물리학적인, 그러니까 그 기하학적인 그런 구조나 물리학적인 의미를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니까 굉장히 쉬우시죠. 자, 다음에 뎁스 오브 필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요런 뭐 DSLR이다 뭐다 해가지고 굉장히 그 많은 그런 디지털 카메라들을 여러분들께서 다루시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예전보다는 비전 영역에 대한 지식들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F 넘버라고 하는 게 항상 나오죠. 우리 디카 같은 거 보면 F 넘버라고 해가지고 우리 F 샵, 그죠? 우리 F 바운드, F 넘버라고 해가지고 항상 그 수치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F 넘버가 DOF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F 넘버는 렌즈의 초점 거리를 렌즈의 구경 D로 나눈 값이 되는데요. 즉 렌즈의 밝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F 넘버가 작으면은 상대적으로 많은 빛을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F 넘버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렌즈의 아이리스, 그 조리개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렌즈의 아이리스와 관련이 있는데, 자, 이 아이리스를 작게 하고 그 다음에 빛을 그 좀 더 밝은 빛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DOF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 기하학적으로 여러분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았다가 커졌다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스포츠 경기장이나 이런 데 가면은 망원 렌즈 같은 거 많이 쓰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먼 거리를 잡고자 할 때 만약에 렌즈 구경이 그 짧은 그런 거를 한번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DOF가 짧은 거를 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 그럼 잘 그 영상화가 안 되겠죠. 자, 그래서 물리학적으로 DOF를 넓히려고 하면 상대적으로 렌즈의 구경이 긴 그런 망원 렌즈를 또 쓰고, 그래서 또 그 밝은 빛을 또 영상에 담음으로써 우리가 더 좋은 화질의 영상을 얻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레졸루션과 컨트라스트에 대한 개념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왼쪽에 있는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 왼쪽 위에 있는 그림은 그 옵젝트가 갖는 D, 그 다이아미터 측경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미징 렌즈의 아이리스를 좀 넓혀가지고 이렇게 측정하게 되면 그래도 대상체보다는 조금 D1으로 되는 그 큰 그 프로파일을 우리가 볼 수는 있긴 하지만, 그 만약에 아이리스를 많이 그 줄이게 되면은, 즉 F 넘버가 여기서 그림이 좀 이제 헷갈릴 수 있는데, 그러니까 F 넘버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F 넘버가 만약에 증가가 되게 되면, 아이리스가 좁아져서 F 넘버가 증가가 되게 되면 그 D2가 커짐으로써 좀 블러한 이미지를 갖게 되죠. 그러한 관계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또 오른쪽 그림을 보면 옵젝트가 이렇게 멀찌감치 떨어져 있을 때는 분명히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요. 명확하게 D1에 대해서 분명히 이미징에 대한 프로파일을 보면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점점 옵젝트의 그 각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여러분들 어떨까요? 지금 프로파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두 개가 그 거의 붙어 있죠. 어느 정도 공유하고 있죠. 그래서 프로파일이 이렇게 공유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레졸루션과 컨트라스트의 하나의 현상으로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이미징 기본 파라미터들을 좀 알아봤고요.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 디지털 카메라에 대한 포맷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 뭐 작년만 하더라도 저희 비전 그 세미나를 제공해 드릴 때 아날로그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 이렇게 순서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디지털 카메라가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DSLR 이런 디카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산업 영역에서도 레졸루션도 굉장히 좋고, 그 다음에 이미징 사이즈도 크고,
또 사용자의 영역에 맞춰서 잘 이렇게 디파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한 산업 영역도 굉장히 과거보다도 훨씬 더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어떤 카메라 제조사 같은 경우는 아예 아날로그는 이렇게 많이 단종을 시키고 디지털 영역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 역시 디지털 카메라에 대해서 집중해가지고 이번 세미나 때 설명하고 최신 정보를 여러분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포맷을 보면은 우리 디지타이저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하이 이미지 퀄러티, 그 다음 라지 이미지 사이즈 이러한 그러한 파라미터들을 여러분들께서 좀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디지털 카메라 같은 경우는 우리 영상화를 하는 그런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빠른 그런 픽셀 클락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아날로그 카메라를 얘기하면 이제 싱크 개념이죠. H 싱크, V 싱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H enable과 V enable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와 세로를 영상화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의 픽셀들에 대한 유용한 정보들을 모아가지고 한 장의 화면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CCD 카메라에 대한 빛의 인텐시티에 대한 정보를 우리 아웃풋 레지스터로 옮겨가지고 비디오 시그널로 받았다라고 하면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과 같이 여러분들께서는 실제적으로 이러한 픽셀 클락에 대한 정보들을 H enable과 V enable로 구성을 해가지고 한 장의 화면을 구성을 한다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카메라를 선택하는 하드웨어 가이드라인을 여러분들께 드리겠습니다. 자, 카메라를 선택할 때 먼저 카메라 링크 방식하고 USB 방식의 카메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스파이더 웹 차트를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계시는데요. 간단한 먼저 파라미터들을 짧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트루풋이라고 하는 거는 카메라에서 영상화를 해서 제공할 수 있는 초당 얼마만큼의 내가 영상 바이트를 내가 전송할 수가 있느냐 그런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IO 싱크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카메라와 프레임 그래버 간의 싱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CPU UCG라고 하는 부분들은 프레임 그래버를 쓰냐 쓰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영상 데이터를 PC에 있는 메인 메모리로 PC 내부에 있는 메모리로 전송함에 있어서 CPU가 관여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한 파라미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 어베일러빌리티는 카메라 제공을 하는 현재 인더스트리 벤더들, 즉 제조사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파워 오버 케이블 같은 경우는 PC와 카메라 간에 간단한 케이블링을 통해서 내가 별도의 외부 전원을 카메라에 공급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 하나의 케이블로 버스 파워드로 또 쓸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탠더다이즈드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는 카메라의 구성 파일을, 카메라 파일을 요구하느냐 하지 않느냐, 디지털 그래버기 때문에, 디지털 카메라이기 때문에 카메라 구성 파일을 필요하느냐 하지 않느냐를 얘기하고요. 또 케이블 길이 같은 경우는 우리 PC에서, 소위 말해서 PC에서 카메라까지 거리가 얼마만큼 최대로 유지가 되느냐가 되겠고요. 그다음 코스트 이펙티브니스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의 가격, 그런 부분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카메라 링크 같은 경우는 요즘에 많이 쓰이고 있는데요. 이슈도 많이 되고 있고요. 카메라 링크 같은 경우는 크게 세 가지의 프로파일을 제공합니다. 베이스 컨피규레이션, 미디엄 컨피규레이션, 풀 컨피규레이션, 이렇게 해서 각각의 초당 전송할 수 있는 전송 레이트가 지금 여러분들 하단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르죠. 그래서 미디엄 같은 경우는 초당 510MB/s 정도의 트루풋을 갖고요. 그 다음에 USB 같은 경우는 이제 2.0 같은 경우에 초당 60MB/s 정도 되죠. 하지만 카메라 링크는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전송률이 높은 만큼 가격도 조금 고가고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 USB는 우리가 굉장히 저가면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우리가 손쉽게, 케이블링 같은 경우도 손쉽기 때문에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하지만 USB 같은 경우 프레임 그래버를 별도로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CPU가 상대적으로 카메라 링크보다는 사용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한번 재밌게 이 표를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1394와 기그이 비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1394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데이터 레이트가 보시는 바와 같이 1394 방식은 이제 예전에 있었던 방식 A 방식, 그리고 요즘 방식은 이제 B 방식이 있는데 A 방식과 B 방식에 따라서 전송 레이트가 또 많이 다르죠. 그래서 B 방식 같은 경우는 800에서 3200 메가비트 퍼 세컨드까지 좀 많이 늘었고요. 기기 기전 같은 경우는
그 굉장히 그 큰 최대 100m까지 전송 레이트, 우리 이더넷 방식의 어떤 그런 프로토콜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 케이블 길이 굉장히 길어지죠. PC에서 카메라까지. 하지만 그 카메라에 전원을 별도로 필요로 한다. 1394나 아니면은 USB처럼 버스 파워드로 구동되지 않고 상대적으로 카메라 전원을 필요로 하고 그 대신 이제 또 다른 기기 비전의 장점들을 또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디지털 카메라를 좀 정리를 해보면 뭐 패러렐, 그 다음에 파이어와이어, 카메라 링크, 기기 비전 이렇게 해서 각각의 장점과 단점들을 다시 한번 요약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각각 하이스피드 영역대 또는 로스피드 영역대, 로코스트 영역대 또는 또 카메라가 비싸지만 또 편리하게 쓸 수 있는 방면, 그 장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각각 장단점들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가지고 구분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자, 카메라 포맷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아날로그 카메라와 디지털 카메라가 있는데 디지털 카메라에서는 프레임 그래버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 다음 또 그 외에 독립형 비전 시스템이 있는 것들이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프레임 그래버가 필요한 것과 필요하지 않은 것들은 살펴봤고요. 자, 이제부터는 독립형 비전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NI의 비전 프로덕트는 여러분들 프레임 그래버를 필요로 하는 것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부 다 서포트를 할 수 있는 하드웨어들을 제공하고요. 그 외에도 독립형 비전 시스템도 제공합니다. 자, 왼쪽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스마트 카메라라고 하는 퍼포먼스는 상대적으로 뭐 PC나 산업용 PC보다는 작지만 독립형 비전 시스템으로서 작고 그 다음에 뛰어난 그런 퍼포먼스를 가지고 있는 것로부터 컴팩트 비전 시스템 그리고 NI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임베디드 비전 시스템이라고 하는 듀얼 코어 기반의 굉장히 빠른 팬리스 그다음 SSD를 쓰는 그 소음이나 어떤 진동 영역에 굉장히 강한 그러한 그 새로운 독립형 비전 시스템도 출시했는데요. 이와 같이 다양한 그런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께서도 비전을 손쉽게 쓸 수 있는 비전 빌더 for AI라고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으로부터 그다음 또 여러분들께서 직접적으로 로우 레벨까지 프로그램을 컨피그레이션을 다 해가지고 쓰실 수 있는 비전 디벨롭먼트 모듈이라고 하는 그런 소프트웨어까지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모두 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비전 시스템을 구성할 때는 우리가 고려할 요소가 크게 5가지 정도가 돼요. 조명, 카메라, 데이터 전송 인터페이스, 프레임 그래버 또는 독립형 비전 시스템,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소프트웨어. 내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 하드웨어들을 제어할까, 또는 이러한 그 포스트 프로세싱, 포스트 어널리시스를 할까를 고려하게 되는데, 자, 우리는 그 앞서 그 이전 버전에서 그 5가지를 전부 다뤄봤고요. 이번에는 이제 우리 나머지 2가지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전 하드웨어 시스템이라고 해서 프레임 그래버를 갖는 시스템과 독립형 비전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그냥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NI 비전 하드웨어 같은 경우 요즘에 IEEE 1394 방식과 기기 비전 카메라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각 라인업을 가지고 다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얼마든지 편리하게 이 테이블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을 판단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 또 하나는 카메라 링크 방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 기존의 PCI 방식뿐만이 아니라 전송 속도가 굉장히 빠른 그러한 익스프레스 방식의 PCI 방식의 카메라 링크 카메라도 제공한다. 자, 그다음 독립형 비전 시스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CCD 카메라가 내장이 되어 있으면서 조명 컨트롤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내부의 프로세서들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손쉽게 내가 프로그래머가 아니더라도 손쉽게 간단하게 인터랙티브한 툴을 통해서 그 비전 빌더라고 하는 AI를 내장함으로써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즉 임베디드 시켜가지고 독립형으로 언제든지 자유자재로 검사가 가능한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러한 저희 그 수요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하드웨어가 되겠고요. 그래서 또한 산업 영역까지 그 I/O를 제공하기 때문에 RS232 통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엔코더 서포트 등 여러분들께서 액추에이터를 구동하기 위한 그런 그 준비가 충분히 되어 있는 그러한 우수한 성능의 스마트 카메라를 소개해드립니다. 그 외에도 컴팩트 비전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1394 포트가 여러분들 3개까지 확장이 가능하면서
또 아까보다는 조금 더 우수한 성능의 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IO들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러한 컴팩트 비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도 또 라인업으로 갖추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올해 그 중순경에 최근에 출시한 인베디드 비전 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리얼타임 환경하에서 우리 그 듀얼 코어 기반의 멀티코어 기반의 기그이 카메라나 일상구사 카메라를 여러 대를 붙일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어플리케이션이 가능한 그러한 우수한 성능의 독립형 비전 시스템을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타겟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 가장 적합하게 쓰실 수 있는 그러한 하드웨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소프트웨어 기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소프트웨어 기술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제일 여러분들이 아래에 보시고 있는 것들이 아이맥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로 구동될 수 있는 그러한 하드웨어 영역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형 비전 시스템, 그 다음에 산업용 컴퓨터로 갖추고 있는 그 비전 시스템 등등이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그 랩뷰라든지 C라든지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그게 그래픽칼 기반의 프로그램이든 아니면 텍스트 기반의 프로그램이든 이런 부분들을 모두 통합해서 머신 비전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특히 비전 빌더 AI라고 하는 이러한 그 인터랙티브 툴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머가 아니더라도 손쉽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올해 새롭게 비전 디벨롭먼트 모듈 2009 버전을 출시했는데요. 가장 특징적인 부분들은 64비트 서포트를 한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그 향상된 지오메트릭 매칭 그 함수를 이용할 수 있고 단넷 코드 제너레이션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쓸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더 예전보다도 더욱 그 향상되면서도 강력한 그런 비전 어플리케이션을 경험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는 예전 같은 경우 그 칼라 그 서포트에 대한 그 부분이 완벽하게 그 좀 진행되고 있지 않았었는데 요즘에 이 VDM 2009 버전에서는 이제 예전처럼 그레이 이미지를 다시 바꾼 다음에 그 엣지 디텍션이나 또는 OCR이나 데이터 매트릭스 이런 지오메트릭 패턴 매칭을 하지 않더라도 바로 칼라상에서 영상 서포트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한 단계 그 쓸 수 있는 함수들 몇 단계 쓸 수 있는 함수들을 더 배제하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 더 빠르고 향상된 그런 비전 처리 속도로 여러분들의 어플리케이션을 확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반가워하실 그런 소식인데요. USB 서포트를 바로 직접 하게 됩니다. iMac DX라고 하는 곳에서 USB 드라이버를 바로 직접 제공함으로써 자, 다음과 같이 그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의 메저먼트 앤 오토메이션 익스플로러를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계신데 자, 이와 같이 내 시스템 안에 iMac DX 디바이스 안에 바로 카메라 제로라고 하는 그 듀얼 모드 USB 카메라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바로 잡는 걸 보셨을 수 있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잡지 못했었죠. 그래서 지금처럼 그 화면과 그 다음에 그 카메라 어트리뷰트를 여러분들이 바로 직접 건드릴 수가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iMac DX 드라이버가 바로 다이렉트로 지원하기 때문에 이렇게 손쉽게 여러분들께서 마치 1394 카메라나 아니면 프레임 그래버가 있는 시스템을 쓰는 것처럼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뭔가 세부적인 그런 로 레벨의 함수로 접근해서 이미지를 컨피그레이션을 하실 때도 이렇게 랩뷰의 블럭 다이어그램, 즉 코드를 건드리실 수 있는 부분에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 다양한 iMac 비전의 기능들이 있는데요. 캘리브레이션, 컬러 매칭, 그다음 컬러 패턴 매칭 등등등 많은 부분의 그런 그 이미지 프로세싱을 여러분들께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NI 비전 어시스턴트라고 하는 비전 알고리즘을 작성할 수 있는 툴들을 이용해서 손쉽게 여러분들께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보고 이걸 또 코드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다양하게 함수들을 이용해서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비전 빌더 AI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프로그램이 필요 없고 어플리케이션 툴이다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독립형 인베디드 비전 시스템에 이런 것들을 바로 직접적으로 다운로딩해서 독립형 검사 비전 시스템을 가능하도록 여러분들께 제공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라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가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강력한 툴을 이용해서 우리 엔지니어들은 굉장히 이런 것들에 익숙하죠.
그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손쉽게 개발을 하실 수가 있다. 자, 그리고 다양한 기능들을 여러분들께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비전 이미지를 어콰이어하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프로세싱을 진행하는 것까지 다양한 함수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구축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비전 빌더 AI에 추가된 기능은 가장 강력한 기능이죠. 자, 정말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의 비전이 타사의 비전과 정말 차별화가 되는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미지 모델링이라고 하는 모델링 시스템 기반의 변화에 대한 부분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자, 오리지널 이미지를 여러분들 왼쪽 상단에서 보시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물리적으로 직접 여러분들 어떻게 했어요? 예전 같으면 그 시스템이 되는지 안 되는지, 검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사해 보기 위해서 내가 물리적인 환경들을 범사해 가면서 여러 가지 이미지를 다 찍어요, 일일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될지도 모르지만 다 그렇게 트라이를 해가지고 영상화를 데이터베이스를 해놓습니다.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이미지 프로세싱을 돌려보죠. 야, 이거 안 잡히는구나. 그럼 이것도 다시 한번 하자.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걸리고 많이 소요되고. 자, 근데 이런 것들을 소프트웨어적으로 다 처리할 수 있어요. 카메라의 위치도 바꿔주고 빛의 밝기도 조절해주고 또 내가 이미지의 블러링을 할 건지 안 할 건지도 조정해주고 또 내가 모션으로 흔들어주는 걸로 블러도 직접적으로 만들어줌으로써 이렇게 모델링 이미지를 왼쪽 하단과 같이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실제로 시스템 셋업을 하지 않더라도 환경 변화를 주어서 내 프로그램이 제대로 동작할지 안 할지를 구성해주는 이런 강력한 그런 기능이 이번에 2009 버전에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이 부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외에 추가된 알고리즘들을 여러분들께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 외에 이미지 보정, 세트 코디네이션, 패턴 매칭 기술, 문자 인식 프로그래밍 기술, 바코드 인식 프로그래밍 기술, 이런 부분들을 모두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머신 비전과 어플리케이션 통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 같은 경우에는 비전 시스템 하나로 충분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검사 대상이 복잡화되고 시스템 자동화에 대한 그런 요건들이 많아짐으로써 비전 시스템 하나 가지고는 만족하지 않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떠한 비전 시스템이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 다양한 액추에이터나 이런 부분들과 연동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PC와 독립형 지능형 인베디드 시스템과 통합을 하는 것이 추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간편하게 그래픽칼 기반의 프로그래밍 언어인 랩뷰를 이용해서 쉐어드 베리어블을 이용해서 쓸 수가 있겠죠. 자, 이런 부분들은 또한 다기능 데이터 수집 처리와 제어 시스템과 통합돼서 컴팩 리오나 그 디터미니스틱 이더넷이라고 하는 이터캣과 합쳐져서 더욱 강력하고 그 복합적인 I/O를 구성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모션과 통합을 하더라도 이렇게 긴밀하게 통합이 되고요. 또 그 외에 NI의 프레임 그래버는 리치 RTSI라고 하는 그러한 리치 버스와 다 연동이 되기 때문에 뭐 CAN, DAQ, 모션 등과 함께 통합돼서 강력한 통합성을 제공합니다. 자, 이것으로 이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비전 시스템을 통한 영상의 획득, 또 획득한 영상을 이용해서 영상을 처리하는 것, 또 처리된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통합 시스템과 연동하는 것까지 내셔널 인스트루먼트의 하드웨어 기술과 소프트웨어 기술, 비전 하드웨어 기술과 소프트웨어 기술을 활용한다면 여러분들 환경에 가장 적합한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빠른 시간 안에 배포하고 실행하실 수 있는 그러한 경쟁력을 가지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들도 비전 전문가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